갈라 먹어야지. 감자튀김. 네 밥도 먹어보고 제가 많이 먹는가 보다. 아니 이거 난 라지 시키거든 애초에. 채널 수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널 수부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한 작가님의 하나의 단편집에 대해서 짬박한 리뷰를 다 같이 셋이서 하려고 하는데요. 짬박한 리뷰요? 짬박한이요. 책 리뷰 하면 편하죠. 책 맨날 읽으니까. 그니까. 하지만 조회수가 너무 우리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그동안. 막 아는 언니하고 이런저런 기획할 수밖에 없었다. 는 점. 하지만 책 리뷰 저희가 제일 잘하고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김금희 작가님의 소설 오직 한 사람의 차지를 다 같이 읽고 네.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약간 신간이죠. 신간이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냥 색깔이 되게 예뻤어. 그리고 여기 속지가 너무 예뻤어. 맞아요. 이게 이게 약간 레이스 어. 느낌. 만졌을 때 약간 오돌오돌한 느낌이 너무 나고 예뻐. 너무 예뻐요. 작가 소개를 할까요? 좋죠. 네. 김금희 작가님은 2009년도에 한국일보를 통해 등단하셨고 단편 소설 너의 도큐멘트를 10년 되셨다. 그러네. 등단 10년째. 그럼 우리 등단 10년 기념으로 뭐 하는 김금희 건지? 작가님. 갑자기요? 또 특히 많이 알려진 소설은 너무 한낮의 연애라는 소설이 되게 알려지면서 많이 이제 그걸로 젊은 작가상을 받으셨거든요. 그 그쵸. 대상이었어. 사랑하죠 오늘도 양희. 드라마도 나왔잖아요. 드라마도 맞아. 나왔잖아. 최강희 맞아요. 씨가 오늘은 어때? 사랑하죠. 오늘도. 근데 최강희 씨랑 그 배우 남성 배우분도 너무 제가 생각한 그 인물들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저는 그 드라마도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랬어요? 캐스팅을 너무 잘하죠.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그 역편 소설을 쓰셨죠. 되게 짧은 소설. 맞아. 나는 그것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 저 리베랑 같이 독서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 다른 분들이 되게 추천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 예전에 맛은 하루 센티멘털도 하루 이틀 그런 특히 작품들을 읽긴 했는데 크게 저한테 그 기억에 남아있진 않았었다가 그 너무 한낮의 연애로 대상을 받으시면서 다시 읽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한낮의 연애 그게 단편집으로 새로 나왔을 때도 그걸 읽지 못해가지고 이번이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읽는 김금희 작가님의 책 아주 좋더라고요. 되게 왕성하게 활동하신 지는 사실 몇 년 안 된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실제로 그 2009년 등단하셨지만 2년 동안은 아예 청탁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서 많이 마음 고생을 하셨다는 인터뷰도 봤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뭐 유명 아이돌이잖아 1위. 아이돌이죠. 그 맞아. 예스24에서 미래의 제목. 한국 미래를 책임질 특히 미래 제목. 미래 작가. 상공문단을 책임질 작가 1위시잖아요. 1위예요, 1위.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나요 책에서? 저는 김금희 작가님의 단편 소설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조중균의 세계라는 작품이나 아니면 너무 한낮의 연애를 되게 좋아하는데 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인물들의 행동이 나올 때 그런 것을 결국에는 소통할 수 없음으로 이어지는 어떤 회고가 되게 아련하고 애틋하고 좀 쓸쓸해서 되게 좋아요. 김금희 작가님이 그런 인물들의 행동이나 말을 되게 잘 쓰시는 것 같거든요. 관찰을 잘하시나 보다 평소에. 이상한 리베는 진짜 진지하네요. 전부 놀라버렸다. 김금희 소설의 어떤 핵심은 이해 불가능성이다. 이해 불가능성, 소통 불가능성, 결국엔 고립되는. 사장은 모자를 쓰고 온다라는 단편도 마찬가지로 그 사장을 이해할 수 없어요. 네, 그건 무슨 내용이냐면 사장이 막 일이 끝난 후에 어떤 알바의 신발에 발을 넣어보는 거예요. 여자 사장이. 남자 신발에. 알바생. 근데 그것을 나가 목격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장이 그 알바에게 품은 어떤 연정의 마음 같은 것을 파악하게 되면서 이어진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되게 네이트판에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그쵸. 느낌인데 그럴 수 있어. 맞아. 분명히 그런 느낌인데 그냥 소설에서 그냥 약간 같이 밀려가듯이 읽게 돼. 저는 쓰루. 맞아. 그 김금희 작가님 작품을 읽으면 늘 그렇게 약간 이해하기 힘든 인물들, 그러니까 실생활에 내 옆에 있었다면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비판하거나 이런 시선이 아니잖아요. 맞아. 김금희 작가님이. 그래서 되게 그것을 나도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늘 좋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되게 이해해보려고 해요. 그 소설 속의 인물, 그 화자라던가 주인공이 저 사람은 대체 왜 그때 그랬을까?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패해요. 결국은 이해할 수 없죠. 이상하니까 좀 기묘하고.
근데 그런 인물들의 모습 자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려내서 나중에 책을 덮고 나서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여운이 남게 하는 분인 것 같아요. 김금희 작가님. 저는 좀 느꼈던 게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 이해 불가능성의 부분, 그 대상과의 어떤 거리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보통 한 글자로 대표되는 그 상대방, 뭐 송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거리에 두고 계속 이렇게 따라가면서 거리를 계속 재면서 좁혀보려고 하다가도 다시 멀어졌다가 하면서 이어나가는. 맞아.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그 새 보러 간다가 인상적이었는데 거기 나오는 윤이라는 미술 비평하는 사람인데 되게 애호가인 거야. 그 작가가 아니까 뭔가 창작하는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애호가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의 크리틱을 블로그 같은 데다 연재를 하고 그것이 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그래서 그 편집자인 주인공이 그 사람을 약간 가서 청탁을 하려고 그래서 만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 좀 되게 실제로 만나보면 진짜 거의 4차원인 사람인 거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어. 그 윤이라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건물 아니야, 건물. 건물을 그 관광금고 나오자마자 있는 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이렇게 붙이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너무 싫어가지고 탁 쳐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 코에 맞아가지고 코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뭔가 그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던 상대가 갑자기 팍 가까워졌다가 다시 거리감을 유지하거든요. 그 다음 장면부터 또 바닥을 아는 것처럼 쓰시잖아요. 바닥을 아는 것 같은데 어떤 묘사한 걸 보면 근데 또 싫어하는 것 같지 않아. 다가가 이렇게 다가갔다가 팍 멀어지고 그 끝날 때는 일단 멀어져서 끝나. 이렇게 붙어서 끝나지 않고 그냥 그랬구나. 리베가 그랬다. 이렇게 하고 끝나니까. 회고로 끝나는 작품이 많죠. 저는 그 김금희 작가가 회고하는 이야기를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까 리웨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너무 한낮의 연애도 결국은 회고의 이야기이고 여기서 나오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작품은 체스의 모든 것이라는 첫 작품이에요. 근데 그것 역시 과거에 내가 대학생 때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현재의 내가 그 당시에 어떤 되게 충격적이었던 감정이라든지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에 대해서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작가가 옛날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나 그것을 그려내는 어떤 문장 같은 것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개인적인 취향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진짜 옛날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진짜 약간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막 미련 가지고 옛날 얘기 막 거의 10년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 얘기 막 이런 거. 저 같이 사니까 좋고. 같이 사니까 맨날 옛날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기를 쓰는 걸 좋아해요. 일기를 되게 많이 예전에는 진짜 더 열심히 썼었고 맞아. 근데 기억에 남아있는 장면들이 늘 있고 그게 생각나잖아 어느 순간순간에 그럼 그것들을 너무 글로 쓰고 싶은衝동 같은 것들이 맞아. 있거든요. 되게 구체적인 어떤 상황 사실 그때는 그냥 되게 일상적인 장면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되게 엮어낼 수 있는. 엮어낼 수 있고 지금 생각했을 때 거기에 어떤 의무 부여가 되고 근데 그것을 김금희 작가가 너무나 잘 한다는 생각 체스의 모든 것에서도 뭐 아마도 30몇 살, 40살에 가까운 그 현재의 주인공인 나가 예전 대학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때 내가 약간 마음이 있었던 남자 선배 하지만 뭔가 이상한데 졸라 매료되는 졸라 그때는 그래 뭔가 슬픈 청춘한테 항상 매료된다고 그치. 뭔가 이상한 영어를 잘하잖아. 맞아. 영어 잘하면 무조건 매료되게 돼 있어. 일단 영어 발음 잘하면. 영어 잘하고 오토바이 타고 바로 매료되죠. 그쵸. 타투 있고. 타투 있고. 그리고 선배들이랑 사이 안 좋아. 개매력. 맞아. 아웃사이더. 할말하고. 그 사람한테 이제 완전 매료됐던. 하지만 이제 막 마음을 고백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자기가 바라보고 경애하고 그랬던 마음을 그려내려 가면서 자기는 그렇게 그 사람과 가닿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한데 내 옆에 있는 이 국화는 그쵸. 너무나 이 사람한테 무심하고 이름도 국화야. 국화는 친구. 얘는 거의 상관없는 거죠. 저 사람이 뭐 타투를 하디 말디 막. 관심 없는. 그래서 내가 얘를 오히려 관찰하게 되면서 어떻게 얘는 그렇게 무심할 수 있을까 저 선배한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그 장면들을 너무나 맞아. 생생하게 그려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좋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좋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저는 근데 체스의 모든 것이 너무 좀 좋긴 했는데 약간 너무 짜여진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던 걸 하나를 되게 가져왔으면 그거 하나를 쓸 때는 괜찮은데 뭔가 이게 되게 이야기가 될 때 약간 좀 이게 너무 그 사건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치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체스의 모든 것에서도 막 체스 규칙 가지고 싸우잖아요. 새벽에 동방에서. 어쨌든 이 체스라는 것으로 비유라면 비유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이 너무 약간 어떤 순간 약간 읽었을 때 너무 훌륭하고 잘 썼는데 약간
잘 맞춰진 어떤 그림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막 그렸는데 잘 그린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맞아요. 되게 세필로 그린 그림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저 진짜 안평이 말하는 게 맞는 게 저는 이 작품집을 읽으면서 세세 모든 것이 가장 공을 들인 작품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완벽하게 어떤 김금희의 세계로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구나. 이 소설집의 첫 작품이기도 하고 2017년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선이 말한 것처럼 좀 이렇게 공을 들인 느낌이 많이 나기도 하고 안평이 말한 것처럼 장면이 되게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김금희 소설에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장면이 맞아. 길게 이어지지 않고 아주 많은 장면들이 순간순간 끊어가지고 되게 많이 직조된 느낌을 주는데 맞아.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인위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떤 평론가가 말하기를 체스의 모든 것에 대해서 되게 체스라는 어떤 이질적인 모티브를 끌어왔다. 그래서 그게 약간 새롭기도 하고 조금 자기적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도 봤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체스에 대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쵸.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기업에 어땠어요? 대한 이야기고 저도 체스의 모든 것이 가장 좋았는데 여기 중에서 그래서 사실 이 김금희 소설집이 오직 한 사람의 차지가 아니라 체스의 모든 것이었을 수도 있겠지 맞아. 않나? 제목이? 라는 생각이 하지만 체스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을까? 이게 뭐지? 막 이랬을 것 같아 사람들이. 김금희 작가님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가 이 작품에서 가장 자신 있는 작품이 체스에 오는 것이다. 맞아. 공을 들인 것 같아. 하셨어. 그리고 항상 자신이 있어야 첫 작품을 놓을 수 있어. 왜냐면 맞아. 사람들은 책 끝까지 읽지 않거든. 첫 작품 보고 맞아 판단하거든. 앞에 한 중간쯤까지만 보니까 중간쯤까지만 잘 하면 돼. 나는 근데 마지막부터 보는데. 아니 신기하다. 얘는 마지막 문장부터 보더라고. 거의 도라이. 마지막 문장이요? 마지막 문장부터 봐. 제가 어젠가 그저께 이제 강화길 소설집을 얘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어요. 근데 강화길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불안한 정서, 꼭 마지막에 뭔가 팡 터지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문장 읽고 막 얘들 결혼한다는데? 거의 충격. 아니 근데 첫 문장이 그가 나를 밀었나? 때렸나? 아무튼 그런 장면인데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보니까 결혼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첫 문장 읽고 마지막에 문장 읽고 그 다음에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영화 같은 거 볼 때 그거를 뭔가 소화하려고 볼 때 있잖아. 영화를 그냥 감상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냥 뭔가 비평할 때? 그때는 보통 장면 단위로 끌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닝 씬만 계속 보고 엔딩 씬만 계속 보고 어떤 씬만 계속 보고 이런 식으로 약간 가끔은 소설을 보는 것도 재미가 있어서. 소설은 마지막 처음 읽을 때부터 문장을. 마지막 문장. 근데 저는 또 신기했던 게 저는 표제작부터 읽더라고요. 아니에요. 저 그 이거는 소설집에 그때부터 읽었어. 아 진짜? 저는 무조건 처음부터 그냥 읽어가지고 혹시 막 순서대로. 머릿말도 있는 거예요? 머릿말 읽죠. 그리고 저는 머릿말부터 해설까지 다 읽어야 완벽했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그래서 거의 집착녀 아닌 집착녀? 진짜 읽기 싫어도 막 옹기니의 말 다 읽고 무조건 해설까지 다 읽어야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두 번, 세 번 읽어보고. 굳이. 근데 뭔 말인지 몰라. 근데, 모르지. 근데 그런 책 있어. 해설이 이 책의 해설이라서 도움이 되는 책과 도는 책과 안 되는 책들도 있어. 아니 그러니까 많아요. 독자적인 텍스트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비평가에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들 맞아. 있잖아. 새로운 창작물 같은 느낌. 근데 한 작품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작품에 최대한 가면서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안 그런 책이 해설도 많지. 안 그런 글이 많죠. 저는 예전에 처음 황정원 작가의 백의 그림자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 소설 자체가? 어릴 때 그거 처음 어떻게 알아, 솔직히? 어릴 때 처음 읽었을 때 막 무제씨 뭐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막 이게 뭐고 이렇게 하다가 해설을 먼저 봤는데 그걸 신현철이 썼어요. 근데 이게 소설이다. 진짜로 그게 소설이다. 그러니까 그게 난 해설이 너무 이제 풀어 써준 거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저도 베개 그림자 처음에 읽었을 때 좀 힘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약간 표정 없는 인물들 힘들어요. 아. 저 그 벌새에서도 그 선생님 힘들어하잖아요. 선생님 너무 표정이 없어. 선생님 표정 완전 있는데? 표정 없어. 아니, 완전 사람이 있어. 좀 완전 웃고 이래야 되잖아요. 되게 미세하게 다 있어. 미세하게 다 있어. 힘들지 그래. 이렇게 해야 돼. 힘들지. 근데 그 눈빛을 봐봐. 이거야. 너무 불편해. 아니야. 입꼬리. 아니, 이거야. 웃는 거. 이거 뭐 화내는 거. 아니 진짜 주위에 그런 사람 있다고 생각해봐. 되게 좋지 않아? 난 그런 사람 좋아하는데. 나도. 저는 그런 사람 좋아해요. 저도요. 사랑합니다. 저의 감정 표현 좀 많은 사람이 좋아요. 되게 편해요. 근데 좀 그렇긴 하지. 그 황정은 소설 나오는 그 무제 씨랑 은재 씨 둘 다 아무것도 없잖아. 맞아. 표정이 없고 거의 그림자 수준. 웃거나 울거나 하지 않아요. 화내지도 않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금금이 소설의 인물들은 되게 변화가 많죠. 아, 근데 생생하고. 변화도 많고 감정도 많고 그리고 김금희 작가님 햄버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감자튀김이랑 감자튀김 얘기 좀 해보죠. 분명히 감자튀김 좋아하신다. 그 너무 한낮의 연애에서도 양희가 그 감자튀김 햄버거 맞아. 먹으면서 사랑하죠 오늘도 이거 하잖아요. 맞아. 그리고 사랑 안 해요 이것도 햄버거 맞아. 먹으면서 하고. 이제는 선배 사랑 안 해요. 종로의 맥도날드. 응. 네. 근데
지금 여기 이게 체스의 모든 것에서도 가장 절정인 부분, 음. 이야기가 폭발하는 부분이 감자튀김 먹다가 동아리 방에서. 되게 또 이해 불가능성으로 또 오네요. 그쵸. 이게 국가가 그럴 일이 아닌데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그쵸. 그 선배한테. 그 이제 졸 멋있는 선배가 되게 우울하고 힙한 선배예요. 현 기준 네, 노무원 네, 선배. 네. 노아 맞습니다. 선배. 노아 선배가 자꾸 감자튀김을 먹는 거예요. 많이 좀 먹었어요. 좀 같이 많이. 먹는 건데 감자튀김 햄버거 자기께 있고. 배고팠나 봐.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 국가가 너무 화를 내는 거죠. 화낼 수 있죠. 왜냐면 그게 상습적이니까. 쌓인 거지. 햄버거 100번 먹었나 보지. 같이. 이게 막 오늘 처음 본 게 아니라 이 선배는 맨날 이따위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좀 그만하라고 약간 이런 건가? 근데 그래도 좀 약간 과잉된 분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과해가지고 화가 이 뭔가 물 밑에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다른 거죠. 감정이. 그치. 다른 감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친구를 생각했죠. 감자튀김 많이 먹던 친구. 그런 애들 꼭 있잖아요. 막 짜장면 시키고 탕수육 시키면 탕수육만 계속 먹는 애들. 진심. 짜장면 어차피 내 거니까. 경멸. 어떤 사람들은 탕수육 가져가서 짜장면에 넣어서 먹어. 아니 맞아, 그게 맞아. 막 쟁여놓고. 탕수육을 좋아해서 먹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탕수육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 아니 그리고 가족들 많으면 그럴 수 있어. 식구들 많으면. 맞아 맞아. 아, 그럴 수 있잖아요. 있지. 세명이지. 그럴 수 있지. 저 아닌데 너도 그래요? 저는 아닌데 제 동생 중에 한 명이 되게 식탐이 진짜 심했어요. 엄마가 먹지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게 한정된 자원이니까 그렇게 키워진가 봐. 그치. 없어질까봐. 어. 저희 엄마는 과자를 사가지고 우리 계속 먹으니까 온갖 데 다 숨기는 거야. 세탁기에 숨기고 진짜 전자레인지에 숨기고 저기 위에 있는 광에 숨기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동생이랑 나랑 집에만 들어오면 과자 찾으려고 막 냉장고 열어보고 막 전자레인지 열어보고 세탁기 열어보고 근데 세탁기에 진짜 있는 거야. 홈런볼이.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감자튀김 많이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죠. 저는 노아 선배 이해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 근데 진짜 꼭 있고 그걸 너무 잘 포착하셨어요. 화를 내는 감정도 이해가 돼. 근데 그 노아 선배가 약간 국화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고. 좋아하면 좀 약간 숨겨야지. 잘 자기가. 모르니까 서툴고. 너무 싫다. 서툴 수 있죠. 서툴지 마십시오. 갑자기. 서툴 자격이 없습니다. 좋아하죠. 네. 그럼 햄버거랑 갑자기 각자 먹으면 되잖아. 세트 시켜서. 개인주의자. 왜 그거를 쌓는 거야? 좀 갈라 먹어야지. 감자튀김. 네 맛도 먹어보고 제가 많이 먹는가 보다. 얘. 아니 이거 나 라지 시키거든 애초에. 많이 먹고 난 라지 시켰잖아. 2개씩 먹고. 얘. 어쨌든 그 작품에도 감자튀김이 또 나옵니다. 네. 햄버거와 감자튀김이 많이 나와요. 김금희 작가 뒤에 뒷표지에 보면 우리를 휩싸는 알싸한 공기와 몸이 건조한 일상을 채우는 풍부한 감정의 서라운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진짜 풍부한 감정의 서라운드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맞아. 완전 커다란 스피커에서 감정이 이렇게 터지는 느낌이야. 맞아. 항상. 김금희 맞아요. 그 김금희 작가님 소설들이 전부 다 하나의 감정으로 이렇게 치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고 작가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 중에 마음이 난폭해진다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또는 그와 유사한. 근데 마음이 난폭해진다는 거는 어떤 걸까? 그게 배신감 때문일까? 질투 때문일까? 수치 때문일까? 모멸감 때문일까? 그거를 좀 환원하기 어려운 거죠. 난폭해지는 건 때로 사랑일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 복합적인 감정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퉁치지 않고 8-9 작품씩 들어가 있으니까 진짜 제목 꽂히는 거 몇 개만 읽어봐도 이 작가가 나랑 맞거나 혹은 맞지 않거나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가을에 읽기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문장이 아까 선이 말한 것처럼 진짜 문장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답고 톡톡 튀어. 되게 쓸쓸합니다. 가을을 닮아서. 이거 뭐 소설별로고 뭐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든다 해도 몇 개의 문장을 건질 수 있다. 맞아. 정말 아름다운 문장들이 많다. 그런 게 있어. 막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오직 상실뿐이라는 듯이 맞아. 이런 문장. 맞아. 띠지에 있는 문장도 좋아요. 뭐죠?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상상력만 있다면 불운한 사랑이란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도 읽고 싶은 거 있어요. 그만 읽으면 안 돼요? 읽으세요. 고박. 모든 것에서 빨리 읽으세요. 그 오. 노아 선배 하세요. 국화가 입을 열 때마다 선배는 힙하고 쿨한 우울한 청춘에서 어딘가 속물적이고 이기적인 흔한 20대로 달라졌다. 그만하면 화낼 만도 한데 노아 선배는 이상하게 분노에 휩싸이지도 속을 끓이지도 않았다. 선배는 국화를 참아냈고 그렇게 선배가 저작권. 그렇게 선배가 참는다고 느껴질 때마다 나는 마음이 서늘했다. 마음이 서늘했다도 되게 많이 쓰세요. 그 모든 것을 모든 것 아 이거 진짜 잘리겠다.
문장 되게 좋았어요. 너무 참아내고 있네요 우리가. 참아내고 지금 열 문장 참아내고 한 문장 들었죠. 저작권을 참아내고 있네요. 리리가 되게 낭독할 때 그게 있어요. 뭐요? 한 문장만 읽을게요 이렇게 하고 갑자기 10문장 읽고. 아 저도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 부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읽어보세요. 읽고 후기를 남겨주세요.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문장이다. 여기 카피에는 우리가 살아낸 모든 시간을 긍정하는 다정한 문장들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 긍정과 다정보다는 저는 쓸쓸함이 더 많이 와닿았는데 그 부분도 좀 좋아하실 분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종종 이렇게 책으로도 찾아오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좋아하는 거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조회수 많이 부탁드리고. 네? 근데 가짜잖아. 근데 마지막에 조회수 부탁드리면 뭐해? 여기까지 안 맞다. 여기까지 안 보셨을 텐데. 맞아. 근데 진짜 거의 산으로 간다. 이 일을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도 약간 시리즈로 만들면 괜찮겠다. 아 리뷰 산으로 가는 시리즈를. 산으로 가는 리뷰. 그럼 산에서 촬영해야 되나? 잘 산으로 못 가요. 저. 아니 진짜 요즘 재미없어졌어. 저희가 약속한 게 있어요. 진짜 서로가 재미없어지고 저런 곰머 농담하면 지적해주기로 냉정하게. 맞아, 진짜 재미없어졌어요. 솔직히 맞잖아. 좀 깜짝 놀랄 솔직히 때가 있어요. 저 여름책 때부터 솔직히 느꼈거든요. 네네네. 제가 입사하면서부터 그런 거 같아. 진짜 노잼됐어요. 근데 건성이라서 건성으로 사냐 이런 거. 그니까. 충격적이죠. 아저씨 농담. 부장님들 좋아해 주시거든 저런 거. 맞아. 그럴 것 같아. X세대 농담. 이런 말하면 되게 좋아하거든. 우리 팀 저희는 X세대가 아니에요. 요즘 애들 밀레니얼 X세대 세대입니다. 뭔다고. 그만하고 끝내죠. 또 돌아올게요. 안녕.